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다 쇼케이스라는 것도 해봅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기다려왔던 쇼케이스 날이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TV를 통해서 또 승윤 씨를 많이 봤던 애청자이기도 한데 오늘 솔직한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일단 포토타임 먼저 갖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 서셔서 좌측, 중앙, 우측까지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웃는 모습이 정말 왜 팬들이 많은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포즈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에 이승윤 씨의 새 정규 앨범 페어가 된다 해도가 발매가 됩니다. 타이틀곡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을 라이브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청해 듣고 저희는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으로 문을 열어봤는데 잘 들어봤습니다. 승윤 씨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어가 된다 해도라는 앨범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규 앨범 페어가 된다 해도 참 오래 기다려왔을 텐데 일단 발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윤 씨 같이 작업하신 분들이랑 팬들도 참 많이 머리에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발매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한 8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력 질주하다시피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홀가분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음원 사이트에 노래가 딱 올라가고 그걸 제가 다 확인을 해봐야 좀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얼떨떨한 네. 기분도 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새 정규 앨범 페어가 된다 해도 좀 본격적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일단 페어가 된다 해도는요. 제가 33살인데요. 바코드가 찍혀있는 앨범을 오. 처음 내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냈다가 음원 사이트에 올렸다 내린 앨범이 있는데 그거는 그 시장에 편입된 앨범이 아니어서 제가 영집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집. 이번 앨범이 1집이 될 거고요. 제가 한 3, 4년 동안 공연장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팬분들은 제 미공개곡을 미리 많이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들을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잘 만들어서 내자라고 생각하고 낸 앨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승윤 씨의 음악 인생이 담긴 앨범이다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오, 네. 저도 이렇게 음원을 들었을 때 어떤 흐름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이 트랙리스트를 보고 팬분들도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트랙리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트랙 리스트 짜는 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 1번 도킹이라는 곡이요. 이번 앨범이나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 노래를 만드는 이유, 앨범을 만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곡이고요. 좀 문을 여는 문을 그런 여는 곡입니다. 진짜. 그리고 구름 한 점이나 교재를 펼쳐봐 서영승고가 이제 첫 번째 맥락인데요. 저기는 약간 빈정거리고 우울함 쪽입니다. 페어가 된다 해도 코미디에 오소서는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챕터고요. 7번, 8번, 9번은 이제 희망에 가까운 맥락입니다. 그래서 빈정거리는 희망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앨범이고요. 근데 사실 이 앨범을 역순으로 들어도 말이 되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들어서 또 결론이 도킹으로 끝나는. 네. 빈정거리는 희망거리는 빈정. 그렇죠. 이렇게 희망찬 빈정거리. 네, 희망찬 빈정거리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데 승윤 씨의 곡들은 좀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좀 가사를 한 번씩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승윤 씨한테 가장 의미 있는 가사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송구하게도 제 가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자기애가 강하군요. 네. 그 중에서 꼽으려면 이 앨범에 이제 난 마지막 나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조금 좋아하고 그게 이번 앨범의 부제 같은 거예요. 페어가 된다 해도 난 마지막 나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나인 것을 인지해야
진짜로 빈정거릴 수도 있고 진짜로 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은 마지막 내가 선택하는 너에 대한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앨범이 특이하게 제주도에서 작업을 아. 하셨더라고요. 네. 제주도 하면 일하러 가긴 하지만 저 같으면 굉장히 놀고 싶기도 하고 설레는 네. 마음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일만 하다 왔습니다. 톤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네. 제주도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앨범 보컬이랑 일렉 기타 이런 거 녹음을 하러 한 20일 정도를 갔는데 네. 저는 사실 전혀 놀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차 타고 이동하면서 풍경 보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 두 편을 보니까 친구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고 아, 그쵸, 그쵸. 굉장히 소소하고 즐겁게 보냈는데 맞아요. 그래서 좀 이번 앨범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같이 작업한 친구들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아직까지요 제가 음악을 만드는 어떤 정규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밴드 같이 했던 친구들 용이 형, 지용이라는 분은 전곡의 드럼을 쳐줬고요. 랑세라는 분은 몇 곡의 베이스를 쳐줬고 허드라는 팀의 기타리스트 이정원 씨가 기타도 쳐주고 일렉 기타 톤 메이킹도 해주고 싱어송라이터 북다진 양은 또 피아노 쳐주고 이종환 씨는 스트링 편곡을 도와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저희 이제 밴드 같이 했던 조희원이라는 친구가 해줬는데 이게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제가 디렉팅이라고는 써놓긴 했는데 파일 인물을 주셨군요. 한 명씩. 부탁을 한 거죠. 네네. 파일 정리를 왜냐면 제가 전체를 관장하다 보면 이제 네. 물리적인 파일 정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 받아온 거 정리하고 이런 걸 희원이가 도와줘서 아무튼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의 손길이 제가 생각했을 때요 앨범 단위로 봤을 때 아마 이 앨범이 저의 정점이 아닐까. 정점이요? 예. 이렇게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앨범을 다시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를 한번 쏟아 넣어 본 그런 앨범입니다. 네, 또 승윤 씨 싱어게인이 작년 이맘때쯤 방송을 네. 했더라고요.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연말이 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승윤 씨의 지난 1년은 좀 어떠셨나요? 지난 1년이요. 지난 1년이라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네. 살았고요. 네. 네. 굉장히 많은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감사한 한 해를 보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시스템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네. 시스템의 간택을 받은 거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네. 거. 그래서 시스템에서 일정 기간 살아야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제 제가 쫓아가기엔 좀 버거운 속도더라고요. 저는 0부터 100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막 빨리빨리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벅차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벅차면서도 동시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름 달고 이런 자리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기 계신 분들이 진짜 밤낮으로 제 이름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제가 알면서 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뭔가 네. 헉헉됨과 마음 쓰임과 음악인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냐 네 가지 마음의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쁨과 고민이 좀 공존했던 한 해가 네,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 좀 어떤 꿈이 있을까요? 활동 계획. 근데 저는 활동 계획은 아무것도 안 세웠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 저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앨범이 전부입니다. 음악으로 승부하겠다. 승부라기보다는 음악으로 내보이겠다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냐라는 질문을 듣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저는 두 가지 말을 다 하는 음악인이 되고 싶더라고요. 너는 너 자체로 특별해. 혹은 너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 두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는 음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말했던 빈정거리는 희망처럼 약간 반어되는 걸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가지 방향성만 이야기하는 음악이는 안 되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채로운 행보가 또 기대가 네. 되는데, 자,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새 앨범의 타이틀곡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실 뮤직비디오는요, 앨범 음원과 함께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다른 곳에 공개되지 않도록 꼭 기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상영 후에 이어서 또 다른 타이틀곡이죠. 교제를 펼쳐봐의 라이브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뮤직비디오와 라이브까지 함께 하시죠. 또 싹 갈아입고 네. 이제 2부를 맞이했는데요. 네, 급했습니다. 네, 오늘 정규 앨범 페어가 된다 해도 기자님들도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질문도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 중에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쇼케이스는요,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님, 노컷뉴스 김수정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싱어게인 우승 이후에 발매하는 첫 앨범이라서요. 이번 앨범에 대한 각오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소감이랑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근데 사실 싱어게인 이후에 처음이 아니고요. 제가 앨범 단위로 준비를 해본 거는 처음이에요. 네. 그 전에 모음집을 냈던 적은 있었지만 그래서 일단 많이 설렙니다. 그리고 저는 발매 이후가 아니고 발매 자체에 대한 각오가 있었거든요. 네. 그 각오가 뭐였냐면 부끄럽지 않은 앨범을 만든다고요. 저는 이번 앨범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셀럽미디어의 허지형 기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노래를 잘 부르는 척을 잘 하자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다 아끼는 곡을 넣었는데 타이틀보다 더 좋은 수록곡이 이번 앨범의 지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록곡들이라는 말이 무색할 네. 앨범을 만들자가 목표였고요. 그렇게. 네. 네, 거의 뭐 이승윤 씨 마음에는 전곡이 타이틀곡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맞아요. 만들었던 굉장히 노래들이라서 아끼는 곡들을 네. 다 수록을 해주셨을 텐데 다음으로 또 에스타일 박승현 기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도 참 궁금한데 앨범명인 페어가 된다 해도에서 페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페어는 아직 이 노래가 안 나가서 모르시겠구나. 네. 일단 페어는 저희가 이제 개개인들이 뭔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뭐 꿈을 꾸고 하는 것들이 언젠간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라진 이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페어라고 표현했고요. 사라지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에 네. 대한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또 스포츠 큐의 김지원 기자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앨범의 트리플 타이틀곡을 채택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세 곡이나 트리플 타이틀을 결정한 이유와 선정 과정도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9 타이틀이 하고 싶었으나 네.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네.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서 한 곡만 제가 이거는 무조건 네. 없구나. 2, 3, 4번 중에 하나의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제를 펼쳐봐를 제가 강력하게 정했고 네. 나머지 두 곡은 이제 다른 맥락들 사이에서 한 곡씩을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9곡이 다 좋았다라고 하면 고르는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노컷뉴스 김수정 기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트랙리스트 이미지가 좀 그림 같아서 독특하기도 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앨범 컨셉으로 제가 서치해가지고 찾게 된 직접 이미지인데, 서칭을 한 네네. 이미지군요. 이게 파에스토스 원반이라는 네.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인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 맥락이랑 되게 잘 맞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으셨던 분도
그 당시에는 뭔가 그분의 서사가 있었을 거고 네.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이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거를 전혀 이해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아 나도 그렇게 오늘을 살지라는 생각으로 네.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앨범 곡들과도 참 관련이 있는 그런 네.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스타뉴스의 윤상근 기자님, 스포츠큐 김지원 기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티스트로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메시지라는 말은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메시지 말고 그냥 맥락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정거리는 희망입니다. 네. 저는 누구에게나 빈정거림이나 희망이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둘 다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라지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꿈을 꾸고 빈정거리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담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라는 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쇼케이스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이승윤 씨의 앨범은 빈정거린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가 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승윤 씨는 싱어게인에서 다른 가수의 노래를 굉장히 소화를 본인만의 모습으로 잘 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앨범을 냅니다. 좀 뮤지션으로서 이승윤 씨의 강점은 어떤 걸까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강점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디테일한 재능은 없습니다. 연주가 뛰어난다거나 노래를 막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분위기라든지 사람, 뭐 이런 쪽일까요? 잘 그리는 사람인 것 같고 이것저것 조합해서 하나로 뭉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무대나 또 어떤 강점이라 하면은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뭐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그건 아니야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강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좀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좀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네. 하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팬층이 확실하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이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요. 이전에 무명 가수 이승윤 그리고 밴드 알라리 깡숑과 싱어게인 이후 유명 가수가 된 이승윤과 밴드 사이에 달라진 점 그리고 그대로인 점을 꼽는다면요? 그 밴드 친구들과 저와 달라진 점이요. 네, 밴드 사이에 달라진 점 그리고 그대로인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달라진 점은 그분들과 저의 재력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제가 걸까요? 밥을 궁금하네요. 계속 사줘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밴드라기보다 싱어송라이터의 연합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각자가 주인공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형태는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 팀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서로의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간다든지 무대 어디선가 보인다든지 하는 그 본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같이 음악을 할 거고요. 제가 계속 밥을 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MBN 스타 이남경 기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콘서트를 통해서 관객들 만난 소감도 궁금합니다. 관객들 제가요 관객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 12월 달 추운 날 저녁 6시 공연이라고 버스킹이 공지가 나갔는데 8시로 미뤄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보러 세 분이 5시부터 8시까지 기다리는 걸 제가 대기실에서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 추운 날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저분들이 저렇게 추위에 떠는 저 지금 이 순간을 10년, 20년 뒤에 계속 제 음악을 안 들으시더라도 그때 재밌었다, 즐거웠다라고 소외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콘서트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저랑 평생 가요, 영원히 해요 이런 위는 못 됩니다. 그런 거를 요구할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어느 시절에 되돌아봤을 때 콘서트에 와서 아 그때 진짜 재밌었다 네. 라고 소회할 수 있는 무대를 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번 무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매 순간 감사하면서 무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팬들의 마음의 한 조각이 되고 싶다. 또 이렇게도 느껴지는데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내년에는 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으실까요? 이루고 싶은 일은 사실 뭐 크게 없습니다. 제가 막 크게 없는데 단지 해보고 싶은 일은 네. 제가 아직 떼창이란 걸 못 들어봤어요. 콘서트를 떼창. 하지만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뭔가 시들시들해지기 전에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떼창 한 시들? 번은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래도 자그마한 소망은 있습니다.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보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승윤 씨 라이브 한 곡 더 준비하셨죠? 네, 폐허가 된다 해도에 수록된 폐허가 된다 해도라는 곡을 난생 처음으로 남 앞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승윤 씨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는 잠시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좋은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승윤 씨 쇼케이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쇼케이스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일을 하게 될 줄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아무튼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시에 응원이 나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또 꿈을 이룬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여기서 이승윤 씨의 정규 앨범 폐허가 된다 해도 쇼케이스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희였습니다. 승윤 씨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